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1년도 새해 들어서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이 1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한번 되짚어보고 2021년도 첫 지금 1월 달이 되었죠. 1월 글로벌 이슈와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또 QQQ, TQQQ, SPY 또 1월 한 달 동안에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고 또 1월 중에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 변동률 또 달러원 환율 변동률 등 1월 달 현재의 글로벌 이슈 또 수익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를 거슬러 보면 글로벌 경제 부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백신 문제죠. 작년 1월 21일 첫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을 했고 1년이 지나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아직도 0%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양적 완화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개 다 금리나 양적 완화 모두 코로나의 영향이긴 한데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작년도에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을 미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바이든 노믹스 진행 사항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열흘 남짓 되었기 때문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2월, 3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노믹스를 보게 되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기업의 세금을 증액하는 문제, 또 양적 완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이제 기용이 되면서 기업의 세금 증액하는 문제는 현재 당면한 코로나와 미국의 재정 정책, 고용 정책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세금 증액 문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가서나 이것이 이슈화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지 아직은 좀 괜찮은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21%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28%로 증액하겠다는 문제가 되겠고 또 양적 완화 문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천억 달러는 통과가 됐고 현재 1조 9천억 달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 두 개가 합해지면은 2조 8천억 달러가 되겠죠. 2조 8천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 3천조 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배가 되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중산층이 열버지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의 복원을 위해서 고용보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시간당 15불 내외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현재 7불에서 12불 정도로 각 주마다 다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에서는 거의 2배 정도가 지금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창을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동맹국 간 보호무역의 재편 문제, 또 그로 인한 한국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 문제, 또 미국 내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밝혔는데요. 이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첫 번째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여러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작년도를 이끌고 왔다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이제 1월이니까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요인을 본다면은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에 대한 이익 공유제가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세금이 미국은 21%지만 우리나라는 25%로 기업에 불리한 부분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경제 회복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의 진행 상황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월 중에 QQQ와 TQQQ 또 SPY 이렇게 세 개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는 뭐 아시다시피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것이고요.
TQQQ는 QQQ 곱하기 3배다. 또 SPY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되겠죠. 지금 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이 SPY입니다. 지난 1월 달에 1월 4일부터 어제까지죠. 1월 30일까지인데 현재 지금 꾸준하게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오르다가 며칠 사이에 급격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QQQ입니다. QQQ 역시 SPY보다 좀 낮았었죠. 1월 상반기에는 SPY보다 조금 낮았었는데 중순을 넘어서면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SPY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TQQQ는 이 파란색인데 지금 1월 6일 날 급격히 떨어졌었네요. QQQ와 SPY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기도 했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1월 26일 날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날 최저가를 찍었다가 1월 26일 날 최고가를 찍고 하락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월 달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TQQQ로 봤을 때는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표로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QQQ는 1월 4일 날 309달러 정도 됐었고요. 1월 29일 날 마지막 날이죠. 314달러로 1.66% 상승을 했고요. TQQQ는 1월 4일 날 86달러, 1월 29일 날 90달러로 3.92%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TQQQ는 1월 21일 날 2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190달러를 오가다가 절반으로 줄어서 주식 수는 2배로 늘고 가격은 절반으로 내려갔죠. TQQQ는 그래도 3.9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Y는 1월 4일 날 368달러에서 370달러로 소폭 상승을 해서 0.3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역시 TQQQ가 변동폭이 크긴 했습니다만은 상승률로 봐서는 3.92%로 제일 많이 상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년 작년도죠.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 변동률인데요. 3월 23일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이 파란 것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아주 급격히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는 꾸준하게 그냥 계속 꾸준하게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는 변동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그 변동률이 되겠는데요. 이 보라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1월 초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 주일에 하락이 좀 상당히 컸죠. 그리고 나스닥도 뭐 변동폭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하락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고 해서 1월 달 한 달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1.0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2.84% 상승을 해서 약 2배 정도 나스닥이 상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환율이 되겠죠.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환차손을 잇게 되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도 똔똔이가 되거나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작년도 1년 동안의 그 달러 환율 변동폭입니다. 1월 20일부터 3월 달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올랐었죠. 이게 1273원까지 올랐었습니다. 3월 23일 날. 그러고는 꾸준하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 1월 달이죠. 1월 달부터 해서 조금 아주 작은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크게 보면은 요런 변동폭 또 요런 변동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현재 1월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료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월 중 달러 환율 변동폭인데요. 지금 1월 1일 날 달러가 1067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1월 1일이 1067원. 그 다음에 1월 30일 현재가 1118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달러 가치는 상승을 했고 원화 가치는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3월 23일 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73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월 달 보게 되면은 금년 들어서 3.04%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1월 달로 보면은 달러도 3%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나스닥도 코스피보다 2.84% 상승을 해서 나스닥으로도 상승을 했고 달러 가치로도 상승을 해서 1월 달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약 4% 이상 수익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1월달 그 글로벌 이슈와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그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동안 약 7%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약 3거래일 만에 4.5%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4거래일 동안 9%
20% 가까이 빠지면서 혼란을 이어가고 있죠. 물론 2월 달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커진 변동성이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키우는 양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부 종목에 불안감을 표출했고, 코로나19 상황은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은 계속 또 나빠지고 있고, 미 국채값이 하락세로 1월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재정부양 기대 속에서 약 1.2%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가 또 빠르게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 달러원 환율도 봤습니다만은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6개 선진국 화폐와 연동해서 보는 것이죠. 이 달러 인덱스는 90.5로 약하지만 상승하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매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가 혼란해지고 또 변동성이 커지면은 달러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 역시 혼조를 보일 수 있겠죠.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열흘 남짓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장관 등 행정부의 구성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완전히 진영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미국의 당면한 코로나 백신 문제도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급격한 시장 상승이 숨고르기 장세로 조정 중이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제 첫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의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실물 경제와의 괴리 유래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현금 확보는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하여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때에 오히려 우리는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고 또 팔고 싶었던 주식을 팔면서 포트를 재조정하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었던 종목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떨어진 가격으로 팔았다가 다시 바로 되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겠지만 앞으로 플러스 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22%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떨어진 것을 팔았다가 바로 사게 되면은 다시 오를 때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또 양도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떨어졌을 때는 바로 매도했다 바로 사는 그런 전략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해 들어서 1월달을 마무리하며 각종 지수의 변동률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고요. 또 글로벌 이슈, 또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달을 봤지만 2월달을 어떻게 맞이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현재의 조정이 우리의 포트를 재조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